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문제 남았죠? 그 중에서 51번과 60번까지 해보도록 하시죠. 공공기관에 가시면, 물론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나가시죠? 여러분들 하루빨리 공공기관에 취업하셔서 이런 봉사활동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5군데 5명이 갔는데, 각각 다녀온 곳은 각각 한 군데에서 5군데로 모두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다녀온 사람이 있고, 2군데 다녀온 사람이 있고, 3군데, 4군데, 5군데 다녀온 사람들이 각각 한 명씩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바로 또 표를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5개,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뭐 이쪽에 사람 이름을 써볼까요? 갑을, 병, 정, 무. 그 다음에 위에는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아주 멋진 곳이에요. 가보면 인심 좋고, 만난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이제 할 건 뭐예요? 그냥 OX만 잘 치면 돼요. 갑과 을은 화순군에 다녀온 적은 없지만, 곡성군에는 다녀왔다고 하고요. 구례군에는 갑병무, 구례구 맞죠? 갑병무고 나머지는 X고요. 병과 정은 보성군에 다녀온 적은 없대요. 병하고 정은 보성군에는 다녀온 적은 없대요. 근데 을과 무는 보성군에 다녀왔대요. 을과 무는 보성군에 다녀왔대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을병정 모두 담양군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답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찾는 건 4군데 봉사를 다녀온 사람이니까 얘 안 될걸. 얘는 벌써 3명이잖아, 셋. 그리고 얘도 안 될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좀 해야 될 게, 지금 후보자가 딱 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갑은 뭐가 되냐면, 1명은 안 돼요. 1명. 왜냐면 벌써 3명이 와 있지. 그러니까 1명도 안 되고 2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2명이 아니라 2군데. 한 군데도 안 되고 2군데도 안 돼. 이미 동그라미가 3개 있어. 게다가 3군데도 안 돼. 그죠? 이미 3군데인 데는 갔다 온 사람은 을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다고 5군데도 안 돼. 왜냐하면 X가 하나 있잖아요. 5군데도 안 돼. 그러니까 갑이에요. 정답 1번. 이렇게 금방 풀 수가 있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요일에만 당직을 섰대요. 월, 화, 수, 목인데 갑을병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복사기 고장낸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뭐 했다, 고장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고 나머지 2사람이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4명 중에 1명이 거짓말을 하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서로 뭐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렇게 해서 이것도 표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4명이잖아. 그래서 위에 갑을병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진술이 4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갑이 거짓일 때, 을이 거짓일 때, 병이 거짓일 때, 정이 거짓일 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 만약에 갑이 거짓일 때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그 얘기는 이 진술이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진짜야.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에 당직을 섰다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요일 날 당직을 서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진실이야. 을은 수요일 날 섰고
병은 목요일에 당직 서지 않았고 정은 화요일에 당직을 서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갑, 병, 정을 각각 다른 날짜에 배치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을은 수가 됐고 이제 갑이 목이 되고 병이 월이 되고 정이 어떻게 되지? 갑이 이런 경우 있잖아. 갑이 화가 되고 을은 수가 돼 있고 정은 목요일이 아니까 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목, 이런 식으로 각각 하루에 한 명씩 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야. 위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월화수목으로 모두 다르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요일에만 당직을 섰다고 했으니까 가능성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을이 거짓일 경우, 요 진술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진실이야. 그러면 갑, 월요일에 당직을 섰어요. 월요일. 이건 확정. 그 다음에 자기는 수요일에 당직을 섰다고 그랬는데 수요일에 당직 안 섰어요. 병, 나는 목요일에 당직 서지 않았어요. 화요일에 당직 서지 않았어요. 이 경우도 아까 갑이 거짓일 때처럼 4명을, 그러니까 갑 월요일날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을, 병, 정을 이 3가지 요일 가지고 각각 다른 요일에 한 명씩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조건과 위배되지 않는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일단 갑하고 을이 거짓말을 했을 때야. 그 다음에 병이 거짓말을 했을 때를 봅시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고 나머지 갑을 정의 저거는 다 진실이죠. 진술은 진실이죠. 그러면 나는 목요일에 당직을 서지 않았다. 이게 거짓이니까 얘는 목요일에 당직을 선 거야. 확정. 그 다음에 갑, 나는 월요일에 당직을 섰고, 을, 나는 수요일에 당직을 섰고, 여기에 이제 화만 오면 되겠네요. 근데 정은 자기는 화요일에 당직 쓰지 않았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배치가 안 되잖아. 하루에 한 명씩. 그러니까 결국 병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이 거짓말을 했을 때를 봅시다. 이게 거짓이잖아. 자기는 화요일에 당직을 서지 않았대요. 그러면 얘가 화요일 결정됐고, 이건 다 갑을병은 다 진실이니까 월요일에 당직 섰고, 확정. 자기는 수요일에 당직을 섰고, 그죠? 그리고 나는 목요일에 당직을 서지 않았대요. 얘가 목요일날 서야 여기에 있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병하고 정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거짓말한 사람은 갑이나 을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한 명이 한 요일에 배치가 되는 거죠.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옳은 것은 봅시다. 월요일에 당직을 선 사람은 갑이 아닐 수도 있고 갑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항상 옳은 거. 몰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목요일에 당직을 선 사람은 병이야. 목요일에 이 지금 2가지 조건에서만 우리가 따져야 되죠. 그래서 목요일에 병은 당직을 안 섰어. 확실하게 X죠. 을은 수요일에 당직을 서지 않았어요. 쓴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얘는 세모. 정은 화요일에 당직을 서지 않았습니까? 화요일에 당직 쓰지 않은 거 맞네요. 거짓말한 사람 병 또는 정이에요? 아니에요. 갑하고 을이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3하고 54는 사실은 이게 자원관리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문제 해결에 좀 추가를 한 거거든요. 수리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즘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수리를 안 보는 기업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자원관리에서 이런 계산 문제를 내기도 하고 좀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자, 그런데 기업은행 또 좋은 직장이죠. 정말. 특히 요즘 많이 힘들어진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교육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갑과 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준비하고 있대. 분명히 갑과 을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또 어떤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교재 박스 옮기기하고 명찰 만들기래요. 갑은 1분당 교재 박스를 3개, 명찰 30개. 을은 1분당 교재 박스 3개, 명찰 20개. 그러니까 둘은 박스 옮기는 거는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명찰은 갑이 훨씬 더 같은 시간에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기업은행이나 어디 공공기관 들어가지고 둘이서 이걸 빨리 끝내고 그래야 빨리 퇴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역할 분담을 똑같은데 좀 비교 위에 있는 거, 갑이 명찰을 하고 을은 박스를 담당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오전 중에 완료해야 되는 것은 50일, 박스 51개하고 명찰 150개래요. 그러니까 우선 시작을 해. 시작을 할 때는 갑이 명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을이 박스를 옮기는 걸 하는데, 자, 일단 갑이 1분에 30개를 만드니까 150개를 다 완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5분 걸려요. 5분 동안 150개를 만들어. 그래서 명찰은 5분 안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이 5분 동안 을은 박스를 몇 개를 나르고 있었죠? 1분당 3개 옮기니까 갑이 150개 명찰 완료하는 동안 을은 5분 동안 박스를 15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과업이 뭐예요? 51개 중에 15개를 했으니까 이제 박스 36개가 남았거든요. 그럼 36개를 둘이서 이제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러면 1분당 갑도 3개, 을도 3개니까 1분당 이제 6개를 하는 거죠. 36개를 둘이서 1분당 6개씩 한다. 그럼 몇 분이 필요한 거죠? 이거 6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분하고 6분을 더하면 11분. 이게 최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병과 정이 내기를 걸어왔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회사 들어가면. 야, 이따 점심 내기 하자. 뭐 이따 저녁에 치맥 내기 하자. 이러면서 내기를 걸어온 거죠. 박스 1개를 옮기면 6점. 명찰 하나를 만들면 1점을 주기로 했대요. 10분 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기는 건데, 이 경우 각과 을이 10분 안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갑이 명찰을 하고 을이 박스를 담당을 하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걸? 자, 봅시다. 갑은 1분에 30개를 만드니까 갑이 명찰을 하면 1분에 30점을 얻어요. 을은 박스를 하니까 1분에 3개니까 박스는 6점이니까 18점을 얻어요. 그러죠? 결국 갑이 명찰을 맡고 을이 박스를 맡으면 둘이 1분에 48점을 맞아요. 이게 최대야. 그런데 10분 동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80점이 가장 이 둘이 얻을 수 있는 큰 점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5번하고 56번은 사실은 우리가 좀 세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긴 지금 세금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가면서 풀어야 돼. 우리가 세금을 몰라도. 요즘 NCS 직업기초능력에 그런 게 많죠. 문제해결 능력에서 뭐 세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관리에도 세금은 없어요. 조직에도 없고.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문제는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주고 그걸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푸는 그런 문제들이 좀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한번 해봤는데, A국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가서 1,000원어치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1,000원을 내잖아. 그럼 이 1,000원이 다 그 편의점 주인께 아니에요. 이 중에서 100원은 10%인 1,000원의 100원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어치를 샀으면 900원은 주인한테 가고 요 100원은 요게 세금이에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떼면 해당 지출액의 2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돼. 이제 월급쟁이가 되실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직장 한 번도 안 다녔다, 그냥 학생 신분이었다 하신 분들은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뗀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이 되잖아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되는데,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국가가 필요한 이런 공기업도 세우고 뭐 이런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방역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어디서 걷습니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렇게 걷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00원을 냈는데 카드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냥 현금 내고 끝났어요. 그럼 국가가 이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는 국가가 몰라. 원래 세금을 여기에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몰라.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꼭 좀 해달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걸 국가가 알게 돼. 그래가지고 이 또 편의점 주인한테 카드 결제하면 금방 바로 10%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잖아요, 국가가. 근데 현금 영수증 우리가 신고를 해주면 국가가 그러는 거예요. 1,000원 거래 있었네요. 100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핸드폰 번호 누르고 뭐 이렇게 생년월일을 하기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저 현금 영수증 안 할래요. 그럼 국가가 몰라요. 그럼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해주면 국가가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이 100원 중에 그 20%를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20원을. 그러면 국가는 세금이 줄어들긴 하잖아. 그래도 이렇게 돌려주는 게 훨씬 나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1,000원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하면 나한테 2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언제 돌려주죠? 그 자리에서 돌려주나요? 저 편의점 주인이? 아니죠. 연말정산을 하면 나중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2월에 돌려받을 거예요. 연말정산만 잘하잖아요. 진짜 한 달 월급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 국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1만 원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떼면 과세 대상은 얼마가 돼요? 소득에서 1만 원, 소득에서 2,000원이 공제되어 세금이 200원 줄어든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00원이면 세금을 원래 1,000원을 내야 되잖아요. 1,000원. 1,000원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20% 200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200원 줄어드는 거잖아. 돌려주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또 A구에서 쌍꺼풀 수술의 시장 가격은 3만 원이래요. 자, 한번 또 3만 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3만 원인데 국가가 얼마를 가져가요? 10%를 가져가니까 세금이 원래 3,000원이에요. 이게 뭐라고? 세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약에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20%. 그러니까 6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가져가는 건, 실제 가져가는 건 2,400원. 요게 실제 가져가는 세금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 얘기는 뭐냐면 수입 빼기 수술 비용. 자, 의사들이 국가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요 3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3,000원을 가져가시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인건비도 있는데 재료도 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전기도 내고. 그러니까 비용 들어간 건 좀 공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공제를 얼마를 해주냐면 그냥 진짜 수입에서 수술 비용을 뺀대요. 그러니까 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원래는 3만 원 해가지고 3,000원에서 600원 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고 2,400원을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15,000원을 또 빼준다며. 그래서 15,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세금이 얼마예요? 1,500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20%에서 300원이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려주는 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600원을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3만 원의 거래가 발생했지만 국가는 얼마를 가져가요? 1,500원에서 600원을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건 900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2,400원인데 원래는 3,000원을 받아야 돼. 카드로 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 신고를 했으니까 600원 돌려주고 2,400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또 의사들이 비용 빼주세요 이러니까 뺀 거에서 세금 걷어가고 원래 3,000원에서 돌려주는 건 돌려줬으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건 이렇게 900원이 된 거예요. 3,000원에서 900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는 거 참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세금 낼 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세요. 아끼지 말고. 세금은 아까우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기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수입을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떼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이분은 1,500원 내는 게 아까운가 봐. 1,500원을 안 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꼬시는 거야. 당신 현금 영수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부탁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주겠지. 왜냐? 나는 현금 영수증을 신고를 하면 600원이 생기는데 그럼 당신은 뭐 해줄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인해 드릴게. 그럼 얼마를 할인해 주면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590원 어때? 이 부탁 들어주겠어요? 아니 10원 손해나잖아. 국가가 600원 주는데 이 사람은 590원을 할인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탁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결국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최소 600원 이상은 할인해 줘야 좋아요. 그럼 현금 영수증 안 할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인해 줄 수 있는 일단 최소의 범위는 600원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600원부터 제시를 해야 돼. 대신 최대는 얼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600원을 해준다고 했어. 그럼 이 의사 바보죠. 차라리 1500원 세금 내지 뭐하러 100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최대는 1500원까지만 해줘야 이 사람도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다. 3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민꺼풀 씨가 신기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조세 수입이 얼마가 감소를 해요? 아까 그 900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900원. 그나마 900원이 있었잖아. 근데 받아들여 주니까 900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술 씨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몇 %보다 커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만 원 중에 3,000원 걷어가지고 이게 원래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600원을 돌려주죠. 그래서 이 세금이 2,400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랬잖아요. 비용 빼고 저희는 15,000원에 대해서만 그 과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500원 국가가 가져가고 이 중에 이거는 그대로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600원. 이거는 이제 리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국가가 이제 가져가야 될 세금이 900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20%를 주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는 거를 최소 얼마를 해줘야. 즉, 이 돌려주는 거를 20%가 아니라 50%는 해주면, 50% 이상을 해주면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돌려줘요? 1,500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0원에서 의사가 6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유혹하는 거에 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를 50%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처음엔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것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고력을 키웁시다. 전두엽을 자극해 봅시다. 자, 이제 57번입니다. 여기는 또 참거짓 문제인데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월화수요일에만 거짓말을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이런 거는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요일을 한번 여기 적어보는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는 거짓, 월, 화, 수에만 거짓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참이야. 참 특이한 사람이네. 월, 화, 수에만.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를 지금 묻는데 자, 나는 어제 거짓말을 했어. 나는 내일 또 거짓말을 할 작정이야 라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오늘. 자, 그럼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지금 얘기하는 이 오늘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무슨 요일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참일 경우를 한번 봅시다. 참일 경우. 즉, 이 어제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도 참. 어제 거짓말을 한 거야, 진짜. 그리고 오늘은 참을 했고 내일 또 거짓말을 할 작정이야. 이게 참이니까 내일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참, 거짓, 이게 아니죠. 오늘 참을 얘기하니까 거짓, 참, 거짓이죠. 지금 오늘 참 얘기하고 어제 거짓말 했어. 이게 진술이 참이니까 내일 또 거짓말을 할 거야. 거짓, 참, 거짓. 여기에서 이런 구조가 나옵니까? 거짓, 참. 거참. 만약에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해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참거라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진술이 만약에 거짓이야. 오늘 얘기한 게 거짓이야. 그러면
얘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제 거짓말을 했어요가 거짓이야. 그래서 어제는 참을 얘기한 거예요. 또 나는 내일 또다시 거짓말을 할 작정이야. 저 진술이 거짓이잖아요. 내일 참 얘기할 거예요. 역시 참거참 나와요? 참거참? 참 안 나오죠. 결국 그런 요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화성에 있는 요일인가 보다. 목성이나.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또 여기 진실 그리고 거짓말 나오네요. 자, 일단 인사팀 직원들은 진실만을 말하고 총무팀 직원들은 거짓말만을 말하며 회계팀은 진실 혹은 거짓을 말한대. 아, 이것도 골치 아파. 거짓이면 거짓이고 진실이면 진실인데 회계팀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러네요. 참. 그죠? 근데 각기 다른 팀에 소속된 세 직원에게 어느 팀 직원이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대요.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은 각각 어느 팀의 직원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보지 않고요. 요것만 보고 이렇게 훈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왼쪽이나 오른쪽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팀, 총무팀, 회계팀 이래서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빨리 풀려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직원이 인사팀, 이쪽이 오른이잖아요. 이쪽이 왼이고 왼쪽 직원이 총무팀이면 가운데는 당연히 회계가 되죠.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과연? 나오면 1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럼 빨리 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른쪽 직원이 인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참이에요. 오른쪽 직원. 나는 회계팀 소속 직원이 아니다. 인사팀이니까. 맞네. 참 얘기한 거 맞네. 인사. 자, 근데 가운데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쪽 직원은 총무팀 소속 직원이다라고 그랬어요. 얘가 거짓말을 했을 때 회계팀 직원이네요. 회계팀은 둘 다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회계팀은 이게 지금 거짓이잖아요. 오른쪽에 지금 인사팀인데 총무팀 소속 직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은 거짓이잖아요. 총무팀 아니면 회계인데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거는 가운데에 회계팀이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때는 거짓말하는 회계팀이야. 이때는 그럼 이제 나머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만 해주면 이게 완벽할 텐데 봅시다. 가운데 직원은 회계팀 소속 직원이래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계팀 직원이야.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진실을 얘기한 거니까 총무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인사. 왼쪽이 회계, 이쪽이 총무. 자, 봅시다. 오른쪽, 나는 회계팀 소속 직원이 아니야. 맞아, 인사, 진실. 가운데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쪽 직원은 총무팀 직원이야. 거짓말 얘기하죠. 총무팀 맞아. 왼쪽이 뭐냐면 가운데 직원은 회계팀 소속 직원이야. 총무인데 이건 거짓이죠. 즉 얘는 거짓말할 때의 회계팀이지. 그러니까 얘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 나머지도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59번부터 61번까지 이렇게 세 문제네요. 하나에. 그런데 어쨌든 이 영상에선 60번까지 하고 61번은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이죠. 문제 해결. 그 마지막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축구야, 축구. 그래가지고 동아리에서 공격수로 또 직장 가면 진짜 축구 동아리 많아요. 그래서 세계대회에서 총 13골을 넣었대요. A는 8, B는 5, C는 3경기가 열렸고 권 과장이 기록한 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긴 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그래서 요게 A대회, 요게 B대회, 요게 C대회. 그래서 일단 A대회에서는 8개니까 8개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경기야. 8경기. 그 다음에 B는 요 위칸도 필요 없었나? 어쨌든 B는 5경기니까 요렇게 나누고 C는 3경기예요. 그래서 일단 A 경기에서는 8골을 넣었대요. 8골을 넣었고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
여기서 8골을 넣었대요.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8골을 넣었다고 하고요. 8골 파란색으로 할게요. 골 넣은 거는. 그 다음에 C 대회에서는 3골을 넣었대요. 여기 C. 여기선 3골을 넣었고요. 그럼 여기는 몇 골을 넣은 거예요? 여기선 2골을 넣은 거죠. 그죠? A 8골, B 2골, C 3골. 근데 저게 그 몇 번째 경기에서 넣는지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고 한 경기에서 1골을 넣은 건지 2골을 넣은지 우리는 아직 몰라. 그러면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적이 3번이나 있대요. 3골 이상 넣은 적도 있대요. 해트트릭도 기록을 한 거야. A 대회에서는 마지막 경기 2골.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1, 2, 3, 4, 5, 1, 2, 3.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포함해서 2골, 여기 2골을 넣은 거야. 2골 3번 중에 한 번 나왔네. 이제 나머지는 2골 넣은 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 2골 넣은 게 이제 2번 남았어요. 8골을 넣었고요. 그럼 나머지에서 이제 6골을 집어넣은 거죠. C대회에서는 3번째 경기에서 1골을 넣었대요. 여기서 1골. 요 밑에 칸은 좀 필요 없었네. 요 1골. 그 다음에 이게 3호 골이었대요. 이게 3호 골. 그러니까 요 나머지 여기에서 2골을 지금 넣는 거예요. 2골을, 1골 1골일 수도 있고, 2골 빵골, 아니 빵골 2골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A대회 4번째 경기까지 1골을 넣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골을 넣었대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몇 골 넣은 거예요? 1골, 2골 있으니까 여기서 몇 골을 넣은 거죠? 몇 골이죠? 5번째 경기에서는 3골을 넣었대요. 3골. 그러니까 5, 6이니까 여기 3골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에서 2골을 넣은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1골 넣은 거예요. 4경기 중에 한 군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만큼에서 2골 넣고 여기서 3골, 여기 2골. B경기에서는 2골 넣고 여기에서 3호 1골을 넣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2골 남은 거고 여기서 2골 다시 쓸게요. 요렇게 남은 거죠. 이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남았냐면 2골 나오는 게 2골 나온 게 지금 3번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골 넣은 게 2번 있으니까 2골 넣은 걸 2경기를 찾아야 돼요. 한 경기에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5경기에서 A대회에서는 5경기에서 총 8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2경기, 그 다음에 요 1골, 요 4경기 중에 1골을 하면 3경기. 그러면 이 2골은, 나머지 이 2골은 2경기에서 해야 되죠. 그래야 총 5경기에서 골을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골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그리고 요 4경기 중에 한 경기에서 1골을 해서 5경기, A대회에서는 이렇게 5경기에서 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B라는 대회에서는 한 경기에 2골 집어넣은 거예요. 한 경기. 왜죠? 자꾸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2골을 한 경기에서 2골 넣은 적이 3번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2경기 중에 한 경기에서 2골을 집어넣는 거죠. 한 경기에서. 그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항상 옳은 걸 한번 살펴봅시다. 오영건 과장이 C대회에서 2골을 넣었던 경기는 없어요?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오영건 과장이 B대회에서 2골을 넣었던 경기는 없어요? 자, 한 경기에서 2골,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에서는 한 경기에 2골을 넣은 거예요. 없다. 이거 안 맞죠, 둘 다. 자, 그 다음에 오영권 과장이 C대회에서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그 C대회에서 한 경기에서 이제 2골 넣은 게 남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경우는 2경기 연속으로 넣은 거지만 이 경우는 2경기 연속으로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영건 과장이 비대회에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비대회에서? 없죠. 그죠? 그냥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거잖아. 오영건 과장이 A대회에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있네요.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오영건 과장이 각 대회 첫 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든 첫 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1, 2, 3, 4 중에 한 골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또 B 대회에서는 한 경기 2골 나온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C는 그 2골을 요 1, 2에서 그 2골 나왔다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2골. 그죠? 첫 경기에서 2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더하면 5골이 돼요. 그래서 보면 골의 합은 4골이다. 안 맞죠? 각 대회의 2번째 경기에서는 모두 골을 넣지 못했다. 자, 2번째 경기 못 넣었죠. B 못 넣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넣었으면 여기에도 골을 못 넣었죠. 요건 맞네요.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맞네요. 각 대회의 3번째 경기에서 넣은 골의 합은 1골이다.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골의 합은 3번째 경기죠. 3번째 경기. 없고 여기 C 3번째 경기에서 한 골 있으니까 요건 맞네요. 그죠? 한 골. 각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넣은 골의 합. 또 보면 마지막 경기 2골 없고 한 골. 그래서 3골 맞네요. 3골. 비대회에서는 2번째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4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지 못했어요. 맞잖아요. 여기에 지금 첫 골을 여기 한 경기 2골을 여기에서 넣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4군데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골을 넣지 못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